개장 전 7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대형주가 쉬어가는 사이에 중형주가 강했던 어제 특히 주목받았던 헤드라인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9월부터 무비자 입국 APR 암호래 누르고 화장품 시총 1위입니다. 자, 오후 1시쯤이었죠. 속보로 전해진 내용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요.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적 조치이고요. 대상은 전담 여행사가 기획한 최소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으로 작년 11월부터 중국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이벤트긴 합니다만 뉴스 발표 30분 만에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에서 한국 여행 검색량이 70%나 증가했다고 하는 등 이런 기대감 자체는 관련주 투자 심리를 어제 자극하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래서 수혜 섹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 섹터가 수혜가 받을 것으로 여러 섹터의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좀 단계별로 나눠봤는데요. 단체 관광객 유치의 핵심은 전담 여행사가 기획한 관광이라는 거겠죠. 전담 상장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레드캡 투어인데요. 어제는 일부 세론도 나타나긴 했으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충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요, 입국을 하면요, 1차적으로 인프라를 이용을 해야 하죠. 여기에는 항공, 호텔, 카지노 등이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이후 국내에서 관광을 하며 소비를 이어간다면 2차적으로는 면세, 유통, 그리고 K-뷰티 열풍과 함께 피부 미용의 화장품까지 유동성은 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늘어나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하고 큰 틀에서 한한령 해제까지 엮인다면 직간접적으로 엔터까지도 수혜 범위는 늘어나게 됩니다. 일정상 대목은요, 중국 국경절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호텔은 비교적 좀 덜 익숙하다는 점에서 관련주까지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PNL은요, 서울 파라나스 호텔을 운영 중이고요. 파라다이스는 인천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호텔을 보유하고 있고 서부 T&D는 용산 드래곤시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기대감 속에서 단기에 강하게 반응을 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그리고 이런 큰 틀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어제 화장품주는 개별 실적도 주목을 받았죠. 특히 APR이 예상했던 대로 호실적을 발표, 매출은 2분기에 3,277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꾸준한 우상향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웠던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는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회사의 컨퍼런스 콜 발언이 있었고요. 강한 실적에 지난 6월 업계 2위 LG 생활건강의 시총을 추월한 지 약 2달 만에 아모레퍼시픽을 제치며 화장품주 시총 1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또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미 강한 성장세에 중국 모멘텀이 또 다른 화장품주 순풍이 되어줄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장 초반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줄 지수 무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죠. 연준 내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소위 트럼프 인사로 분류되어 왔던 월러, 보우먼 이사 외에도 다른 연준 이사들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 시작한 건데요. 특히 소위 매파로 분류되는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경기 둔화를 언급, 선제적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 자체에 시장은 조금 안도를 해줄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애플이 미국 내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밝혔습니다. 기존 5천억 달러 투자 규모에서 6천억 달러로 늘어난 건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쯤 애플의 보도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새로운 미국 제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여러 협력사들을 언급했는데요. 가장 큰 협력은 유리 제조업체 코닌과 진행이 되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세계 최초 혁신 신기술 칩 생산을 위해 협력을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에서 밝혔고요. 오스틴 공장은 전 세계에 출하되는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소비와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이폰 18용 3단 적층 이미지 센서를 생산할 거란 일각의 시장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협력사로 언급된 코닝 브로드컴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오스틴리 파운드리 관련 부품주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소식에 움직여줄지,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반도체 100% 관세를 언급했지만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을 했거나 이미 건설 중인 기업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 관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 반도체 대형주는 관세 헤드라인에도 안도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까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핵심은 대규모 투자로 아이폰 관세 면제 가능성이겠죠. 확실하게 언급된 건 아니나 반도체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애플처럼 미국 생산 확대를 약속하면 관세는 면제라고 했죠. 애플 제품의 면세 가능성, 이 헤드라인에 우리 시장에서 아이폰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안도감을 가져갈지, 이외에도 히토류 데이터 건설 등의 키워드가 애플 발표에서 거론이 된 만큼 테마성 움직임까지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애프터마켓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전반적으로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산업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기업 코오롱 ENP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10.7%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실적 내용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어제 호실적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95% 넘게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4.59% 강세 보였습니다. 신세계 INC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외국인 특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장중엔 더즌이 강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선 신세계 INC가 상승 바통 이어받았네요. 2.95% 상승했습니다. 하이브도 역시 호실적 알리면서 메인마켓 하락세 딛고 2.71%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섹터가 강했네요. 쿠콘이 5.58%, 또 어제 놀라운 호실적 발표한 APR의 상승세에 펌텍코리아도 올랐습니다. 5.63% 강세 보였고요. 또 바이오다이는 3.17% 강세, 미코는 플랜트 전문기업 플랜텍의 지분 71.93%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강세 보였습니다. 또 반도체 부품 장비 기업인 선익시스템도 2.46% 강세 보였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산업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기업 코오롱 ENP는 이번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217억 원, 영업이익은 12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이 24.9%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250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건데요.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이슈로 국내 완성차 시장의 수출과 생산이 일부 둔화했지만 코오롱 ENP는 비다중차 부분에서 판매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판매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군의 판매 비중을 확대하면서 수익성 끌어올린 건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일지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K뷰티의 수출 호조로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자 어제 화장품주가 강세였습니다. 펌텍코리아는 국내 화장품 용기과점 3개 업체 중 한 곳인데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 대형 브랜드를 포함해서 중소 인디 브랜드까지 총 500곳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펌텍코리아는 장중에 72,500원까지 오르면서 뷰티 기업 시총 1위로 올라선 APR과 함께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올해 들어 63% 넘게 급등한 펌텍코리아, 더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특징주로 저희가 코오롱 ENP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코오롱 ENP 같은 경우에는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 또 계속해서 시작에서는 탈플라스틱 정책이 좀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코오롱 ENP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나 성장성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실적 안정성과 고부가 전략을 갖춘 내실형 소재주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성은
확보를 하고 있고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자동차 산업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분야로 수요처를 확대한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과의 관세 이슈 등 외부 불확실성 속에서도 판매 안정성과 이익 레버리지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김천 공장의 전기 보수로 인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마진 스페셜티 제품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 방어에 성공했고, 이 친환경 및 그 고기능성 소재 중심의 구조 재편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10% 이상 꾸준히 유지하면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에 따라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친환경 고부가 제품의 확장, 사업 다변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단기로 보기보다는 구조적 성장 모멘텀에 좀 더 집중해서 이 동사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매우 풍부해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좋지만은 이런 어떤 좀 중소형주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상대적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좀 길게 보지 않으면 단기 변동성에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변동성 가능성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용기 관련 주죠. 펌텍코리아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K뷰티 수출 호조의 화장품주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펌텍코리아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남은 모멘텀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역시 뭐 펌텍코리아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14.9%라는 측면이 좀 눈에 좀 띕니다. 안정적인 수익성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실적의 배경에는 K뷰티 수출의 호조, 특히 이제 기초 화장품 색조 부분의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면서 인디뷰티 브랜드 확대와 함께 펌프, 튜브, 뭐 스틱, 콤팩트 등 전 제품군의 수주가 이제 증가했다는 점이죠. 더불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벌써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면세점 소비 회복과 함께 국내 화장품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좀 좋게 보이고요. 또 이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9월에서 10월에 4공장, 내년 1분기 때는 6공장을 증설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이 튜브 자회사 생산 능력도 20% 증설해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벤트를 봐야 되겠죠. 이 9월에 중국 관광객 유입과 4공장 준공을 앞둔 만큼 단기적 이벤트를 봐야 되는데, 중장기적 관점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적이라든가 고마진 제품의 어떤 그 중심의 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 좀 더 주목하시면서 좀 긴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펌텍코리아 마찬가지로 9월에 있는 이제 무비자 관련된 모멘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이 이슈가 굉장히 조금 화제가 되었어요. 네. 중국인 무비자 관련주를 좀 네. 체크를 해본다면 가장 큰 수혜 섹터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오늘 뭐 이 화장품도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언급하는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여행주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 베이스가 있는 화장품주나 뒷단에서도 뭐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엔터주가 어제 보니까 뭐 SM이라든가 JYP 엔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되는 것을 어제 확인했기 때문에 엔터주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까지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원전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표면에 원자로를 짓는 계획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에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요. 해당 소식에 전일장 원자력 발전 섹터 전체가 1.92% 상승했고요. 섹터 내에서 광명전기가 9%대, 한국전력이 7%대 강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자로일까요? 달의 하루는 무려 29.5일, 2주 동안 밤이 지속되는 극한 환경에서 태양광 발전만으론 전력 공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자로가 설치되면 그 긴 밤 동안에도 우주인들이 체류하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셈이겠죠. 한편 달뿐만이 아니라 지구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탈원전을 외치던 유럽 주요국들이 속속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루마니아, 체코, 스웨덴, 심지어 탈원전의 상징이었던 독일마저도 원전을 다시 꺼내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원전 르네상스 속에서 얼만큼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올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76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신곡 앨범이 많이 팔린 데다 콘서트와 굿즈 판매도 함께 늘면서 회사의 체질이 전보다 훨씬 탄탄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기 SM은 2대 주주인 텐센트 뮤직과 협력해 중국 시장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텐센트 뮤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중국 전역에서 월 5억 명 이상이 쓰는 초대형 플랫폼이자 팬덤 활동, 음원 유통, 댓글 반응, 소비 내역까지 한 번에 추적 가능한 음악 생태계의 중심축인데요. 다시 말해 누가 어떤 노래에 좋아요를 눌렀고 어떤 콘서트의 예고 영상에 가장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실시간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SM 입장에선 중국 팬들의 반응을 모조리 실시간으로 수집해 무엇을 만들고 어디서 공연하고 어떤 굿즈를 낼지 전 의사 과정을 이 데이터 기반으로 굴릴 수 있게 된 셈이죠. 중국 모멘텀을 힘에업은 SM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만들지 앞으로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백 체크해 보셨는데요. 어제 원전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폴리티코의 보도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곧 달의 소형 원자로를 계획하는 걸 좀 공개를 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보도들이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강하게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고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 이슈 자체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나사의 달 원자로 건설 추진 및 글로벌 원전 확대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국 주식에서도 관전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주용 원자로 건설은 단순 원전 산업을 넘어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플러스 우주항공 인프라 결합이라는 차세대 전략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가 달에 건설할 원자로가 용량이 100kW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초소형 발전소의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원격지, 극한 환경에서의 에너지 공급 기술에 대한 상용화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주목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쪽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소형 원자로 개발 및 공급망에 특화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뭐 BWXT라든가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로키드 마틴 이런 종목들은 원전 관련주로서 상당히 핵심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수혜가 부각될 것을 보고 있고요. 이들 기업들은 나사 및 미 에너지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거죠. 통상 우리가 그 SMR 뉴스케일 파워 위주로 많이 보고 계시는데 그 이외에도 좀 보셔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이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원전 EPC 기업들이라든가 그리고 좀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우주엔 에너토크도 원전 부품주까지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뭐
최근에 그 유럽의 탈원전 철회 움직임과 함께 한국형 SMR 기술의 수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의 글로벌 위상이 재조명받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좀 현상적인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상적인 측면이라 하면 조금 이미 많이 올라서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이신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기사 플로우를 조회를 해보시면은 두산그룹의 그에 대해서 올해 이제 그 단기 차입금 규모가 상당히 커져 있다라는 기사가 나 있는데 재무적 측면에서 지주사 두산에 대한 주목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법인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4천억 원 정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검토한 바는 있다,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이 동사에 대해서 재무적인 측면이 좀 최근에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상적인 면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픽 SM의 호실적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앞선 이슈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의 무비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엔터주의 수혜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언급을 네. 해주셨어요. 네. 투자 매력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엔터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국 뭐 코리아 컬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이 되면은 상당히 좀 올라가는 종목인데 꾸준히 이익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SM 쪽에서 요번에 서프라이즈한 영업이익이 나옴에 따라서 시장의 주목을 좀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IP 파워인데요. 뭐 시내그룹, 뭐 하트 투 하트라든가 이런 빠른 팬덤의 형성이라든가 에스파 등 기존 아티스트의 글로벌 투어 성과가 실적을 크게 올리고 있고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새롭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도 타이밍이 나온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SM의 3.0 전략도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는 것은 자본에 대한 부분인데요. 텐센트 뮤직이 SM 지분을 9.7%를 확보를 하면서 이 중국 시장 재진입 기대감이 살아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엔터주들도 좋게 보지만은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 텐센트 뮤직의 지분 확보 요 측면이 시장의 관심을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규제 리스크도 다수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모멘텀이라든가 중기 실적 성장성 이런 부분에 주목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좀 보시고 SM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